오늘은 LED 제조업체인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3월에 설립된 서울반도체는 1992년 이후 본격적으로 LED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일반 조명, IT, 자동차, UV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종합 LED 기업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의 R&D 센터와 생산법인, 판매법인을 통해 LED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고, 이를 비롯한 15개의 종속 및 관계회사를 통해 LED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입니다. 최근 사업년도 말의 자산 총액 규모를 바탕으로 주요 종속회사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서울바이오시스, 그리고 중국의 광명반도체, 베트남의 서울반도체 비나 이렇게 3개 법인입니다. 2017년에 설립된 베트남 법인의 생산 능력을 늘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 1분기와 2019년의 종속회사별 재무자료를 보면 주요 종속회사들의 수익성이 당분기에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법인과 베트남 법인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손실을 기록했는데 20년 1분기에는 손실폭이 더 커졌습니다. 베트남 법인의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유형자산 투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말과 당분기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현저히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유동비율이 20년 1분기 들어서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 100%의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2020년 중에 한국 본사가 유상증자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에는 서울반도체의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자금 조달이나 재무구조상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 수는 자기 주식을 제외한 5,740만 5,798주입니다. 최대 주주는 이정훈 대표이사이고 13.58%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와 함께 총 발행 주식의 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유통 주식 수는 3,961만 주 정도로 산출됩니다. 배당 성향은 2018년에 26%, 2019년에 25%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주당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84원, 156원씩 지급했습니다. 2019년이 2018년에 비해 55% 수준입니다. 2019년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당기순이익이 100이고 해당 연도 총 배당금이 20인 경우 배당 성향은 20%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20년 4월 기준 1230개 코스닥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 성향은 24.37% 수준이고 2019년에는 23.31%였습니다. 서울반도체 배당 성향은 25에서 26%니까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2019년 말과 20년 1분기 말의 요약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이 0.2%, 29억 원 수준 증가했고, 부채가 146억 감소하면서 자본총계는 2.3% 증가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감소했는데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서 그렇습니다. 2019년 말 이후 배당 지급이 된 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부채 비율 자체는 2018년 말에 78.4%에서 73.6%로 감소했는데, 유동 비율도 18년 말 145.8%에서 20년 1분기에 132.9%로 감소했습니다. 18년 말 이후 비유동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유동 부채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가 컸던 2019년 말과 2018년 말의 부채 내역을 보면 기타 유동부채, 단기 차입금이 합해서 400억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반면 비유동부채는 521억 원 감소했는데 장기 차입금이 552억 원 감소했습니다. 장기 차입금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해서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좌 비율은 18년 말 108.2%에서 20년 1분기 말 97.1%로 11.1% 수준 감소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것인데 당좌 비율이 여전히 100%에 가까운 편이니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57.6%로 18년 말 이후로 증가했습니다. 20년 1분기 유형별 매출액입니다. 제품 판매 비중이 97.4%, 상품 판매 2%, 연구용역 0.6%로 연결 기준 2,432억 수준의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문별 매출에 대한 2018년부터 2020년 예상치까지 추세를 보면 제품 상품 부문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년 1분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연 매출액은 1조 5,800억 수준으로 달성 예상되고 이건 전년도 대비 12.5% 수준 감소한 수치입니다. 19년 1분기와 20년 1분기 손익 현황입니다.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 13.7% 감소, 영업이익 64.9% 감소, 당기순이익 48.6% 감소했습니다. 비율상 전년도보다 27,338% 증가한 기타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무형자산 처분 손실, 개발비 손상 차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처분 손실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경우 발생합니다. 장부가액 1,000원짜리 기계장치를 900원에 판매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원 발생하는 겁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래 규모가 전분기에 비해 대부분 감소했는데 유형자산 처분 관련한 내역만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전분기에는 베트남 법인으로 5억 원 규모 유형자산을 판매했는데 당분기에 서울 바이오시스로 25억 원, 베트남 법인으로 51억 원 판매한 것으로 나옵니다. 수익성을 보면 20년 1분기에 19년 1분기보다 감소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보면 매출액 대비 판관비 지출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데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이 3.5% 수준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예상 수익까지의 추세를 보면 매출액 대비 판관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원가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이익률이 떨어집니다. 이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매출원가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감소하고 있는 수익성 추세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년 1분기 원재료 매입액을 보면 전분기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원재료 매입액이 증가한 것은 원재료 구매가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1분기 가동률은 2017년에 8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51%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원가에서의 고정비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구개발비는 2018년에는 1,080억 원 수준을 지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을 위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1분기에는 180억 원 수준을 지출했고 매출액 대비 7.7% 수준으로 지출한 것이라 예년보다는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토 요약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의 재무구조는 유동성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부채 비율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습니다. 평균 배당 성향 이상을 유지하면서 자기자본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면서 최근에는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LG이노텍이 LED 사업부의 연속 손실 발생으로 상반기 중 백라이트 유닛 LED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LED 사업의 경우에는 판가 경쟁은 심한 데 반해서 원가 부담과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의 경쟁 제품 철수는 호재이고 차차 수익성이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7년 설립된 베트남 법인의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해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베트남 법인은 아직까지 이익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2020년 내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초기라 이익보다는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정적인 고객으로부터 향후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캐시카우 단계로 들어서면 서울반도체의 연결 수익성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